자, 요즘 일본 불매운동 한창인데 뜨겁죠, 뜨거워.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일본 불매운동 안에서도 불법이냐 합법이냐 이런 논란이 있다면서요. 네네. 오늘 주제가 바로 그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오늘 그 경계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먼저 주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네. 불법이냐 합법이냐 지금 내가 하는 게 정당한 시민운동의 일환인지 아닌지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오늘 궁금했어요. 저도 이제 더 이상 고소고발 안 하고 싶습니다. 네. 궁금합니다. 자, 변호사님 처음 궁금한 게 뭐냐면요. SNS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특정 제품을 거론하면서 나 이거 안 살 거야. 사지 맙시다. 이렇게 적는 거 괜찮죠? 예, 기본적으로 물론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비자 불매운동은 기본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그런 방법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힘이 별거 없잖아요. 안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사는 거 기본적으로 보장이 되고 혼자 사면 아무 힘이 없으니까 같이 안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소비자 불매운동은 합법이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옛날에 남양 제품 이번에 그때 갑질할 때 그렇죠. 그 불매운동 남양유. 나왔죠. 맞아요. 가습기 사균제 할 때 옥시지 제품도 불매했죠. 다 합법이죠. 다만 오버됐을 때 예, 그거만 이제 조심하면 되고 그게 이제 불법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버됐을 때. 오버됐을 때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경우인가요? 저번에 며칠 전인가 이제 대전 유니클로 매장에서 물건을 구매하던 고객하고 사지 말아라고 막 말다툼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요. 예, 그게 언론에도 났던 그 네. 사건이죠. 네. 예, 그렇게 그럼 사지 말라고 막 하다 보면 그 당사방 같은 경우는 막 모욕감 당하고 폭행협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폭행협박이 될 수 있는 거 하나. 기업 저거 매장 같은 경우에서는 영업이 방해됐으니까 업무방해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게 이제 오보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요즘 그 핫한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데요. 바로 노노재팬. 그러니까 이거 내가 살려고 그러는데 이게 일제인지 아닌지 좀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사이트를 가서 본단 말이에요. 이런 노노재팬 같은 일본 불매운동 사이트를 운영하는 거는 불법일까요? 합법일까요? 예, 합법입니다. 합법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정보 제공이나 뭐 리스트 공개 이런 거는 예. 기본 합법인데 왜냐하면 판례에서 불매운동하면 매출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근데 매출이 떨어질 가능성만 있던 것만으로는 불법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근데 제가 리스트 공개하고 뭐 이렇게 뭐 불매운동 정보로 제공한다고 해가지고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가능성만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정보 제공은 그건 합법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옛날 2008년 그 촛불 집회 때도 그 이제 조선일보에 광고를 하지 말라고 이제 시민단체가 기업들 리스트를 올렸는데 그건 문제가 아니라 전화해가지고 막 집요하게 예. 괴롭힌 것만 이 법이라고 판단되었던 것 같아요. 제 맞습니다. 기억에는. 리스트 공개는 괜찮았는데 예. 집단적으로 그러니까 공개하는 광고죠. 전화해가지고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막 전화하게 만든. 그러니까 근데 사실 우리 불매운동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대부분. 그렇죠. 다만 지금 이제 특정 매체에 광고하는 걸 항의하는 분들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예를 들면 막 조직적으로 전하는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항의하는 거니 괜찮은 것 같고. 요건 또 어때요, 변호사님? 일본 여행 갔다 왔더니 요즘 일본 여행 뭐 거의 안 가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갔다 와가지고 이제 개념 시도는 그냥 실수로 올렸어요. 그때 막 맥미나이 쏟아지는 경우가 SNS에 있어요. 지금 이 시국에 일본어가 테러가 일어나는 거죠, 한마디로. 그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네. 그래서 일본에 가지 맙시다 여행 이런 것도 괜찮은데 간 사람을 비난하는 경우 특히나 공개적으로 비난할 때가 문제가 되거든요. 공개적으로 비난하면 그때부터 이제 죄가 됩니다. 예, 사실을 적시하게 되면 명예훼손죄가 되고요. 네. 사실 적시 안 하고 기분 나쁘게 추상적으로 하는 경우는 모욕죄가 예, 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만큼은 그는 삼가하는 게 그러면은 DM을 보내는 건 뭐 메시지로. 외시로는 괜찮죠. 공개는 아니니까. 왜 왜 갔었냐 가셨어요? 이런 건데. 일본 근데 지금- 저는 지금 뭐 거의 떨어졌잖아요. 안 가잖아요. 그럼에도 가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갔다 오신 분 뭐 그쵸. 업무라든지 업무. 예. 예를 들면 또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일본 한번 꼭 가자고 약속했는데 뭐 이런 거나 이런 거니까 우리가 저는 도의적으로도 너무 뭐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부드럽게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자, 저는 이것도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요즘 이제 특정 의류 매장 앞에서 사심합시다, 불매운동 이렇게 딱 1인 시위, 일인 시위. 피켓 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내용만 문제 없으면 합법입니다. 일인 시위는 무조건 문제 합법이죠. 없으면? 예, 예. 어떤 내용요? 일단 기본적으로 시위나 집회는 2인 이상이기 때문에 혼자 하는 거는 일단 저차상으로 문제 없고요. 네. 내용에서 비난한다든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개적으로 이렇게 명예훼손한다든지 모욕한다든지 그런 내용만 적혀 있지 않으면은 1인 시위 그 피켓 뜨는 거 괜찮습니다. 다만 입구에서 막는다든지 네. 그 창에다가 뭐 붙인다든지 이게 문제가 이제 될 수 있죠. 근데 그 내용이 뭐 이래서 뭐 일본 기업인이 사지 맙시다 이런 피켓 내용은 괜찮다는 그 말씀. 정도까지 괜찮아요. 예. 실제로 그런 걸로 문제 안 낸 것 같아요. 뭐 예. 진열 거부하겠다는데 다만 변호사님 설명한 것처럼 입구를 가로막으면 업무방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통행방해가 될 수도 있고 소유자 입장에서 이제 그런 거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알았네요. 1인 시위는 신고를 안 해도 된다라는 시는 거. 신고 의무가 없는 오. 자연법상 천부 인권입니다. 예. 우리 집회 천재 계시잖아요. 그런 거는 전문가가 필요 이사람 변호사님 없어요. 저희들 집회 때문에 소송 많이 했어요. 네, 예. 집회 천재 여기 있어요. 집회 자, 천재.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불매 운동에 대해서 그냥 뭐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데 파시는 입장에서는 팔 때 일본 제품을 아예 거두거나 또 어떤 제가 이제 일본 선술집 같은 경우에 가보면 일본 제품을 안 팔기 위해서 일부러 단가를 뭐 100만 원으로 높여가지고 이거 사시려면 100만 원 내고 드세요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건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뭐 비싸게 팔아준다면 일본 제품이야 좋겠죠. 근데 한 잔에 100만이라고 하면은 사실 예. 안 팔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 제품을 차별하는 건데 법의 큰 구조를 설명드리면은 차별행위는 무조건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딱 정해놓은 게 있는데 대표적인 게 장애인 차별 또는 국가기관의 차별 이런 거에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예. 이런 시장에서 주류시장 뭐 이런 데서 일본 제품을 차별하는 거는 법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장인데 내 그렇죠. 가격 이렇게 판매 임의로 재량이 하는 있죠. 거는 예, 상관없지 맞습니다. 않나요? 사장 괜히 합니까? 이런 거 뭐 안 할 때 화끈하게 하는 거야 하려는 거니까. 실제 또 저렇게 팔면 문제가 될 텐데 파는 게 아니니까. 네, 그렇죠. 예, 끝으로 저 이것도 궁금했어요. 이제 되게 이제 애국심이 넘쳐갖고 좋긴 한데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일본 차는 주유 안 해줘, 일본 차는 장비 안 해줘. 맞아요. 요건 저건 사실 조금 좀- 이미 이 운동 전에 사신 분들인데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음은 좋긴 하더라도. 예, 이것도 일본 차에 대한 차별행위인데 그렇죠. 이건 네. 조금 다릅니다. 말씀하신 대로. 왜냐하면 이게 안전하고 관계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차 기름도 이렇게 팜플렛 붙이는 거는 그건 법적으로 문제 안 되고 네. 실제로 이제 거부하는 경우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인데 법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의 정비나 주유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